네, 마르던입니다. 자, 오늘은 그 락과 피입에 대해서 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채팅창 떴습니다. 네. 네, 되는구나. 잠시만요. 네. 자, 저희가 그 해외 중국 시장이나 베트남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그 좀 당황스러운 때가 많잖아요. 그거 눈 뜨고 코 베인 적도 이렇게 많으실 줄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내 나라 돈이 아니라 남의 나라 돈이고 환율이 다르니까 순간적으로 머리 굴려서 그 가격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장가, 원가, 도소매가 뭐 이런 것들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당하는 건데 저희가 랍과 핏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외환 거래를 하는데 내가 얼마에 들어가서 얼마가 움직여서 위로든지 아래로든지 얼마가 움직여서 얼마를 내가 수익을 실현했는가에 대한 계산이 없으면 그 남의 나라 가서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얼마에 투입돼서 얼마의 그 차익을 내서 얼마의 그 수익을 혹은 얼마의 손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랏은 계약의 수입니다. 계약의 수. 내가 이만큼 내가 계약을 하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매수 또는 매도하는 통화상의 수량을 말합니다. 수량. 혹은 거래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랏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스탠다드 혹은 표준, 그리고 미니, 마이크로, 뭐 참고로 나노까지 있습니다. 나노까지 있지만 나노는 거의 잘 사용하지 않아요. 않는 것은 밑에 표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EUR USD 환율이 1.07570인 경우 1랏의 포지션을 열려면 제가 채팅창 때문에 글이 안 보이는데 네. 1랏의 포지션을 열려면 기준 통화는 EUR 유로입니다. 10만 유로를 구매하려면 상대 통화 얼마 10만 7,570 미국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EUR USD 말고도 다른 통화상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 소수점은 어디 있는지는 다르지만 이 여섯 자리로 구성이 되는데요. 어떻게든 표현되면은 앞에 슬러시 앞에 있는 EUR이 기준 통화가 되어서 이 기준 통화를 구매하려면 여러분들 시장가로 떠 있는 그 숫자만큼 달러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이라는 거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개념입니다. 그렇게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2.1000이라면은 음, 그, 여기 뭐 이제 얘가 없으니까 좀 그렇고요. 어쨌든 저 표로 보시면 스탠다드, 미디, 마이크로가 있는데요. 스탠다드는 그 단위가 10만 단위입니다. 10만 단위고요. 사이즈는 뭐 1부터 100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1.0으로 빨간색이 돼 있고 어, 이 랏은 1.0에서 100까지도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핍의 가치, 핍당 그 한 핍이 움직였을 때 1랏으로 들어갔을 때 한 핍 움직였을 때의 가치, 즉 가격은 10달러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권한다 혹은 마음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입 비용이 1000달러 이상일 경우에 이 1.0 랏, 1랏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500 있어도 1낫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권하지 않는 이유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해 드리고요. 미니는요, 만 단위입니다. 사이즈는 0.1이고요. 여러분들이 $100에서 $990가 있을 때, 시드가 있을 때 0.1부터 0.9까지 운영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 미니는요, 핍의 가치는 1핍 움직일 때 1달러씩, 예, 1달러씩 그 가치가 있고요. 마이크로는 1000 단위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라 사이즈는 0.001이고요. 여러분들이 $10에서 $99가 있을 때 0.001에서 0.009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핍의 가치는요, 0.01달러가 됩니다. 네, 일단 뒤에 또 연습 문제가 있어서 일단 개념만 설명하고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 하셔도 되고요. 마치고 하셔도 되고. 네,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나의 시드가 3,000불이 있다면 몇 낫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3,000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MT4에 몇 낫으로 통화상 가운데 하나를 투자하실 때, 거래하실 때 몇 낫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아무도 대답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질문하고 대답하겠습니다. 보시면 스탠다드죠. 1,000달러 이상일 때 1낫에서 100낫까지도 할 수 있다고 했죠. 3,000불이면 0.1로 이제 투자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 문제, 나의 시드가 100달러라면 몇 낫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앞에 보시면 나는 100달러로 시작할래. 그러면 미니 0.1, 0.1에서 0.9까지 낫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1낫으로 어떤 통화상을 매수했다. 근데 10핍이 올랐다면 위로 올랐죠. 매수를 했으니까 올랐다는 것은 수익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얼마의 수익을 얻었을까? 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채팅창에 100불 1낫은 1핍당 10달러가 움직이잖아요. 이 10이 10핍이나 움직였다는 것은 10 곱하기 10. 여러분들 1낫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 됩니다. 나는 1낫으로 들어갔는데 10핍이 위로 1낫으로 들어가서 매수를 했는데 10핍이 올라서 그러면 나는 100불을 벌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낫의 개념을 모르시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낭패를 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남들은 버는데 똑같은 시그널을 받았는데 남들은 버는데 나는 벌지 못한다라고 나는 현상 중에 이 낫의 개념을 모르실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0.2낫으로 어떤 통화상을 팔았습니다. 매도, 셀. 0.2낫으로 어떤 통화상을 매도했고요. 5핍이 올랐다면 나는 얼마의 수익을 얻은 것일까? 제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는데 OP이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갔어요. 제가 이거 마이너스를 잘못했네요.
약간 꼬았거든요. 10불이 맞는데 10불이 맞는데 마이너스 10불입니다. 매도로 했는데 거꾸로 OPB 올라갔어요. 그래서 청산을 했어요. 그러면 10불이 맞지만 마이너스 10불, 손해본 10불이 됩니다. 살짝 꼬았습니다. 문제를. 다섯 번째, 0.001 낫으로 어떤 통화상을 매수했습니다. 100핍이 올랐다면 나는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친절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0.001 마이크로죠. 마이크로란 0.001로 들어갔는데 100핍이 올랐어요. 마이크로 0.001의 핍의 가치는 0.01입니다. 0.01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의 수익을 보는 걸까요? 100불입니다. 1, 1달러입니다. 1달러. 1달러.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돈은 음, 여러분들께서 돈은 엄청나게 많아. 나는 뭐 100억, 1000억 있어. 근데 나는 그냥 게임하듯이 나는 돈은 많지만 그냥 한번 연습해보는 거에서 0.001락. 그러니까 보시면 10달러에서 99달러. 나는 10달러로 할 거야. 난 돈이 많이 있지만 난 10달러 할 거야. 그럴 때 0.001락으로 어떤 통화상을 매수를 했을 때 100핍이 올랐다면은 1달러 따는 겁니다. 그런데 나노 같은 경우는 더 작겠죠, 단위가.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그 뭐 마이크로를 이용해도 뭐 100핍이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웬만해서는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로 해도 100핍이 움직여도 1달러예요. 그래서 보통은 스탠다드 및 스탠다드라 미니 스탠다드 혹은 미니 사이즈를 낫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요 복습은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께서 요런 박스를 표를 만드셔서 이렇게 암기를 하고 어떤 것이 있다, 단위는 뭐가 있다, 사이즈는 뭐가 있다, PB 가치는 얼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기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시고요.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두고요. 시그널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단위로 어떤 낫으로 들어가서 얼마가 움직이면 나는 얼마나 벌겠구나, 얼마나 잃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의 나라 시장 가서 코 베이지 않습니다. 덤탱이 쓰지 않습니다. 사기 안 당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이 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랏의 계약수를 모르시고 거래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한 달 정도 교육을 저랑 같이 받으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 처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이 랏의 개념, 계약수를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스탠다드, 미니, 마이크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시그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데모 계좌로 마음껏 거래하다 보시면 그때 체득이 되는 것이지 처음 이거 보고 개념을 바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데모 계좌를 통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핍입니다. 핍. percentage in point라는 약자인데요. 핍이라고 읽습니다. 아까 랏을 설명할 때 핍이라는 핍의 가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번에 보시면 외환거래의 가격 변동으로 위나 아래로 변동되는 것을 핍으로 표현합니다. 뭐 1만큼 움직였어, 2만큼 움직였어 이렇게 하지 않고 1핍, 2핍
이만큼 움직였어, 이만큼 움직였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고요. 외환거래라는 FX 내에서는 가격 변동을 PB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환율이 1.98515인데 뭐 1시간이나 하루나 지나서 1.98545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30핍, 네. 소수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리가 변했죠. 이게 1에서 4로 변한 것뿐입니다. 이게 30핍이 위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외환거래에서 가격은 6자리로 구성이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소수점 5자리, 대부분 소수점 5자리 표시가 되고요. 네 번째 자리가 핍의 자리입니다. 핍. 그래서 예를 들어서 EUR USD 1.20610 이라고 했을 때 소수점 네 번째 자리 1번 빨간색으로 돼 있죠. 1번 자리가 핍입니다. 핍. 앞에 있는 6이 움직이면 6이 7이 되면 10핍이 움직이는 거죠. 소수점 첫째 자리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0핍 단위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JPY가 들어가는 통화상은요. 113.521 예외라고 제가 밑 제일 아래 써 놓았는데요. 113.521 JPY가 들어가는 통화상은 소수점 둘째 자리가 핍이 됩니다. JPY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통화상이 소수점 네 번째 자리가 핍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는 핍은 아닌데 움직이면 10단위로 움직이는 거겠죠. 소수점 두 번째 자리는 만약에 움직인다면 100핍 단위로 움직이는 거겠죠. 일단은 소수점 네 번째 자리가 핍의 자리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개념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습 문제 들어갑니다. 자, 환율이 1번 문제. 1번 문제 보시고 1.98515가 1.98510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꼬아놔서 죄송합니다. 자, 문제 1번. 자, 다 똑같아요. 제가 풀어볼게요. 1.985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네 번째 자리가 핍이라고 했잖아요. 여섯 번째 자리가 5가 마이너스가 됐죠. 첫 번째 문제부터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냈네요. 그래서 어, 네 번째가 핍인데 다섯 번째 자리가 마이너스가 났죠. 그런데 0.5가 됩니다. 1번 문제 답은 그 0.5pc 감소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더 쉽네요. 자, 두 번째 문제 1.98515에서 1.98575 몇 핍이 움직였을까요?
네, 2번 문제가 사실 쉬운 문제입니다. 네, 6핍 맞습니다. 6핍이 움직였습니다. 네. 문제 3번, 문제 3번 한번 맞춰보세요. 네, CPB 움직였습니다. 제가 더 어려운 문제도 낼 수 있는데, 이게 헷갈릴까 봐. 근데 문제 1번이 너무 어려워서. 네, 문제 1번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0.5핍, 0.5핍이 감소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는 6핍이 위로 올라갔죠. 6핍만큼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예, 네 번째 자리가 핍인데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가 핍인데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가 바뀌었어요. 5에서 6으로. 그러니까 10이죠. 10핍만큼 움직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랏과 핍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또 연습도 해보시고 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자기가 원가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소매, 도매, 뭐 정찰가 이런 것들 정보도 없이 모르고 시장에 들어가면 낭패를 항상 마이너스가 날 겁니다. 물론 운 좋게 시그널을 따라해서 수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내가 얼마에 투자해서 얼마를 버는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해하시고 공부하시고 연습하시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포렉스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응용 문제를 내볼게요. 채팅에도 드리겠습니다. 자, 일라스로 어떤 통화상 일라스로 투자를 해서 음, 일라스로 들어가서 시장가로 샀습니다. 예, 5핀만큼 제가 응용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거 꼬였는데 잠시만요. 갑자기 제가 머리가 꼬여서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지금까지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예, 채팅에 이재영 사장님이 소수점이 없는 것도 본 것 같은데 무조건 제일 뒤 숫자에서 두 번째가 1핍으로 보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보통의 경우는 그 6자리로 구성이 되는데요. 소수점이 첫 번째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칸에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칸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123.000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12.3000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총 자리는 그게 브로커마다 좀 다른데요. 외환거래에서는 MT4에서는 대체로 6자리인데 소수점 넷째 자리가 핍의 자리고요. 예외는 있습니다. JPY 같은 경우는 역시 6자리로 구성되나 소수점 두 번째 자리가 핍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재영 사장님의 질문은 네, 이게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재영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모든 통화상을 다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거래한 통화상들은 보통의 경우 예, 소수점 6자리 중에서 소수점 네 번째 자리가 피배 자리고 그리고 JPY 같은 경우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가 피배 자리로 그 우리가 지금까지 그 연습했던 통화상들은 대부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 두 번째 질문도 하셨는데 안 보이세요? 채팅에? 네, 제 채팅방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K 트레이딩 공부할 때 트레이딩 뷰 사이트 주소 좀 알려주시고 그 화면에 띄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들어가 보니 다른 화면이 뜨더라고요. 어제 처음으로 그 링크 복사라고 해서 케빈 선생님이 막 내 거를 보여주고 했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제가 일단 채팅창에도 보여드리고 제가 쓰고 있는 사이트 화면을 공유해드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 제가 처음에 당황했던 게 이 커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키노트를 켰는데 이 커서가 안 보여가지고 채팅창도 못 찾고 이 여러분들 얼굴 보이는 사진 이 박스도 어떻게 한 곳으로 치워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글자가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고 제가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커서가 잘 보이니까 굉장히 예, 기쁘네요. 이거 잘 보이니까. 여러분도 커서 크게 보이죠? 네, 네. 네. 제가 여기 들어가서 한글로 트레이딩 뷰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영어로 트레이딩 뷰. 저는 이제 많이 찾았기 때문에 자동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만 치셔도 여러분들 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검색이 예,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네, 트레이딩 아이고 트레이딩 뷰 이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 위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 안에서 이렇게 트레이딩 뷰가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트레이딩 뷰가 뜨고요. 저처럼 이렇게 회원 가입을 구글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M으로 제 영어 이니셜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없으셔도 이거 안 하셔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찾기, 네, 돋보기 있죠. 여기 찾기에서 찾기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통화상들이 나타납니다. 밑에 리스트를 보시고 찾아가셔도 되고 여기서 뭐 EUR, JPY, JPY 맞죠? 이렇게 찾으시면 EUR, JPY에 대한 리스트가 싹 뜹니다. 그런데 케빈 선생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FXCM 첫 번째, 두 번째 온다, 완다. FXCM 첫 번째, 두 번째 리스트 돼 있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것들도 거의 비슷한데요. 열어보니까 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여튼 선생님과 아마 맞추려고 갭을 차이를 이제 만들지 않으려고 오차를 줄이시려고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왜냐하면 케빈 선생님도 FXCM, 오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리스트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차트가 열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할 건 아니지만 제가 케빈 선생님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트레이딩 뷰를 세팅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팅하는 법. 음, 케빈 선생님은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안 만드시더라고요. 이거 움직이는 거 있죠. 네, 틈새 자랑이었습니다. 하여튼 어, 자세하게 세팅하는 방법도 오늘은 아니지만 알려드리고요. 또 질문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뭐였죠? 참,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그림을 그리시고 예, 고급 용어로 작도하셔서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 제 사진 여기 AI 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기 같은 그림이 있죠. 여기. 퍼블리시 파란색 동그라미 옆에 왼쪽에 스냅샷, 스냅샷 찍기. 음, 클릭하시면 아래쪽으로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미지 다운로드, 이미지 카피, 링크 카피, 스텝 이렇게 있는데요. 링크 카피. 링크 카피를 누르시면 점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시면서 버퍼링이 생기시면서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케빈 선생님 수업 시간에 채팅창에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이는 화면에 있는 이 화면이 케빈 선생님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그 주소를 누르면 케빈 선생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네. 네, 저는 오늘 핍과 랏에 대해서 랏과 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하시고 다른 질문 하셔도 좋습니다. 뭐든지 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해 드리고요. 어, 하여튼 제가 그 케빈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들을 그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어, 이렇게 공부하고 더 업데이트를 더 많이 시켜요. 그래야 제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케빈 선생님이 물론 케빈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수준에 맞춰서 아주 쉽게 가르쳐 주시지만 저는 그거를 더 이렇게 많이 연습도 하고 응용해서 빨리 제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빨리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케빈 선생님한테 배운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하고 좀 다른 점은 저는 더 디테일하게 이게 초보자 입장에서 처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는 좀 이해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 주저 마시고 이렇게 질문 중간중간에 많이 해주시고 제가 사실은 케빈 선생 수업 때 질문을 더 많이 할 게 있는데 많이 참고 있거든요. 10개를 하고 싶은데 한두 개밖에 안 하는데 더 많이 하는가요? 하여튼 많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렇게 관심이 많고 공부하다 보면 질문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좀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이제 좀 자제 또 한 편이거든요. 나름대로.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각자도 더 열심히 좀 질문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도 하세요. 그 여기 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좀 할게요. 네.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화면 공유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사용하시는 브로커를 알려달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음. 저도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네. 음, 그래요. 이건 나중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브로커가 있고요. 음,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해서 중개업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기 되게 많아요. 스캠이라고 하죠. 사기 되게 많고요.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차트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사기를 칩니다. 어떤 면에서 출금 문제가 걸리는 경우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실전 네, 저도 너무 맞아요. 저도 실전 너무 하고 싶습니다. 케빈 선생님이 음, 케빈 선생님이 IX 글로벌에서 케빈 선생님 통해서 열어 주실 텐데 이제 곧 엠피는 열어주실 거예요. 네, 곧 열어 주실 음, 겁니다. 저도 이제 제 너무 하고 거, 싶습니다. 네, 제 거 네,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는 이 두 개가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제가 지금 잔고가 9만 6천 불이잖아요. 네, 이 얘기는 제가 4천 불이 로스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로스되는 원인을 제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겠고 우리가 새벽 5시에 들어가니까 비몽사몽이 공부를 하니까 이 어려운 공부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글씨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뭐 1,400불씩 마이너스 나고 500불 막 이렇게 마이너스 날 때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케빈 쌤은 TP1 수익 실현, TP2 수익 실현 막 이렇게 해서 떠요. 그럼 너무 약 오르는 거예요. 나는 마이너스인데 맞아요. 이런 거를 컨트롤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100% 이해했고요. 저도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몇 번의 질문을 했고요. 음, 몇 번 질문했어요. 한 두세 번 질문했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 대답이 이해가 되지만, 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저도 여전히 질문이자 지금은 해결했지만, 진입 구간에서 그 계약이 걸리지 않는 경우, 이게 첫 번째 그 의문이었고요. 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계약은 걸렸어요. 걸렸는데, 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든지,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계약이 걸렸는데, 어, 나의 차트에서는 그 1차나 2차나 3차 수익에 그 히트, 그러니까 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케빈 선생님의 그 알람은 1차 수익 실현이라고 떴어요. 그러면 되게 약 올라요. 분명히 제가 그거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증명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올려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런데 선생님은, 케빈 선생님이 설명을 해내시기 때문에 내가 또 반박을 할 수 없고. 근데 제가 그 증거 사진을 캡처해 놓은 건 있어요. 지금 여기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 1차, 2차, 3차의 수익에 터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만큼의 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케빈 선생님은 차트가 다르거나 아니면 다른 뭐라고 하셨더라? 오차가 있대요. 오차. 오차가 뭐 이렇게 뭐 스프레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잘 제가 뭐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대충 알아들었지만 그렇구나.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나 근처까지는 왔으니까 대단한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그냥 자기 위로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저는 해결책을 제 스스로 찾았어요. 선생님은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생님이, 그거, 진짜네. 터치 안 했는데 내가 실현을 제가 했네요. 라고 했으면 전혀 의문이 생기지 않는데,
나는 터치했는데 왜 당신은 터치했지 못했죠?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음, 제가 이해한 게 맞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직접 조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시그널이 왔을 때 진입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두 가지 방법이죠. 선생님 시그널을 그대로 진입 네, 가격을 계약을 걸어 놓습니다. 네, 그러면 계약이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겠죠. 네. 두 번째는 그 진입 가격을 모니터링 합니다. 음, 모니터링을 하다가 지켜보다가 그 진입 가격까지 가지 않았지만 근처에서 잡아서 시장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제 계약이 돼서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포지션에 열리지 않는 포지션이 하나 있고 제가 직접 컨트롤해서 열려 있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겠네. 그러니까 케빈 쌤이 주신 시그널이 네, 주셨는데 진입 가격에 가야지 이게 계약이 되는데 네, 예약을 걸었을 때 네, 근데 안 걸리고 네. 시그널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미 움직이고 있는 뒤에 추적을 하면 제가 수익이 음, 얼마 되기 때문에 음, 진입 가격 근처로 갔을 때 케빈 선생님이 주신 시그널은 비록 계약 체결이 안 됐지만 네. 제가 따로 시장가로 계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음, 그러니까 음, 제가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그 시그널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그 케빈 선생님이 주신 시그널대로 1차나 2차, 3차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시그널은 틀리지 않으니까 진입 가격 차이 때문에 수익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계약이 그렇죠. 걸리게는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계약이 안 걸리는 경우도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저뿐만 네,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지금 어제 스윙 두 개 주신 것 같은 경우도 네. 시그널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계약이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근데 그렇죠. 이거는 스윙이라 뭐 2, 3일도 기다려서 된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거든요. 저도 스윙은 이제 처음이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네, 네. 그 전에 이제 스캘핑이나 그 데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는 계약이 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시그널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진입가 근처가 안 가더라도 이거는 더 이상 진입 가격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분석한 다음에 제 포인트, 제가 직접 찍어서 계약을 잡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렇게 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랬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그러면은 거의 최악의 경우는 스탑 로스가 나죠. 예, 예. 마이너스가 계속 날 경우에 이제 이것을 내가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예, 이거는 이렇게 스탑 로스를 그었는데 예, 이거는 스탑 로스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라고 내 확신이 있으면요. 스탑 예, 로스를 좀 더 좀 더 이렇게 그 매수 같은 경우는 스탑 로스가 밑에 있으니까 올려놓고요. 예. 매도 같은 경우는 스탑 로스가 위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어 놓은 선보다 더 아래로 내립니다. 제가 힘입어. 아, 그렇게 해서 손실을 줄이시는 거군요. 예, 선생님의 손실 크기보다 더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힘입어. 중간에 스탑을 하신 적은 있나요? 그렇게 마이너스가 내려갈 때? 중간에 스탑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네. 최근에 또 스탑 로스가 많이 났어요. 음. 그때는 제가 차트를 트레이딩 뷰로 네,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가 네. 이거 내 생각에는 이거는 여러 지표들이 이거는 스탑 로스로 갈 수밖에 없어. 음. 그러면 저는 그거 계약 캔슬 해버립니다. 그냥 중단 그러니까 청산해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요즘 우리가 차트 보는 걸 하잖아요. 네.
차트를 보는 방법을 더 배워야 된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네,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더 남아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할 거는 네,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거를 먼저 해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트레이딩 뷰는 제가 몇 시간 뒤에 몇 번 뒤에 하려고 했는데 뭐 그게 궁금하시면 앞으로 땡길 수도 있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약간 케빈 선생님의 진도에 복습 개념으로 해주시면은 훨씬 우리가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우리 모르겠어요. 저는 마던 사장님 강의가 훨씬 더 쉽게 잘 들려요. 음,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필요해요. 예, 제가 초점이 초보자 처음 하는 사람들은 케빈 선생님이 다 알겠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 케빈 선생님이 네, 잘못은 아니지만 예, 이미 그 프로기 때문에 네, 이미 초보자의 어떤 처음의 어려움은 잊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입장에 저도 초보니까 음, 초보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접근해서 한번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꼭 필요해요. 음. 그러면 저기 마리아 사장님, 다른 네, 분들 질문 없으시면 어떻게 공지사항 있나요? 네. 많으신 분들 우리 마을 사장님이 정말 열심히 정말 쉽게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들어온 인원보다 8배 정도는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으신 분들이 우리 FX, 포렉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같이 데리고 오는 걸로 해서 우리 줌 하죠. FX.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먼데이부터죠. 먼데이부터 지금 우리가 액세스 팩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회사에서 우리 여행 있죠? 여행 가는 것도 3개월에 한 번씩 여행을 갈 수 있는 걸 남미, 유럽, 아시아 등 최상급 대우로 해서 가격은 저렴하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PB까지 다 잡아드리잖아요.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3개월마다 이제 우리가 출입을 갈 수 있고 여행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요번에 우리가 어웨이크 있죠? 어웨이크 11월 27일부터 30일이 우리 태국 카오락에서 열려요. 3박 4일. 많으신 분들 요때는 150명이에요. 그죠? 선착순 150명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구매를 하셔요. 4,500짜리 패키지에는 여기 티켓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 조금 더 요번에 리더십 우리 모임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150명. 지금 한정해서 하는데 11월 27일부터 30일입니다. 그죠? 이때 여러분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엑세스팩 판매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500이든 우리가 1,500이든 하신 분들 있으신지, 그다음에 카드 신청, 그 패키지 하시면 우리 카드 신청도 다 같이 되잖아요.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먼데이부터 지금 우리 패키지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카드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PB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보시면 굉장히 넉넉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부터는 우리 액세스 팩에도 가입하시면서 이제 카드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국 시간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은 요 부분을 갖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줌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시니까 우리 이번에 어웨이크 가시는 거, 그 다음에 요번에 엑스스펙 하는 거, 요 두 가지를 요번 주죠? 돌아오는 한국은 토요일, 우리 미국은 금요일입니다. 그때 많으신 분들 같이 조인해서 해주시길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많이 우리
말더 사장님, FX 강의 너무 쉽고 이지하게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너무 여기 많으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마더 선생님이죠. 오늘은 웬즈데이는 우리 마더 선생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